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 샤오펑이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독일 미넨 IAA 현장에서 제키 구 샤오펑 기술위원회 회장이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한국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등 동아시아 시장 확장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공식화가 된 건데요. 이전에도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샤오펑의 한국 진출설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고위 임원이 국내 언론에 공식 입장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저희 차플레이 가 조사해봤더니 이 샤오펑이 이미 중국 내에서 한국어 가능 인력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7월 15일에 올라온 바로 이 공고인데요. 채용 공고를 보면 해외 현지화 작업에 참여, 내부 현지화 도구 제품 설계에 참여,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한국어 능통자라고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 가능 인력 채용 공고로 보나 아니면 샤오펑 임원의 언급으로 보나 여러모로 샤오펑의 한국 진출은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체 샤오펑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특징이 있는 브랜드인지, 어떤 차가 한국에 나오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펑은 2014년에 중국 광저우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만들어진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의 애기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창립자는 원래 두 사람이었습니다. 샤헝 그리고 허타오라는 사람들인데 이 둘은 원래 광저우 자동차 그룹 GAC의 엔지니어이자 고위 임원들이었어요. 샤헝은 GAC의 신에너지 부서에서 트럼치라는 브랜드를 기획하고 이 전기차 설계를 담당하던 엔지니어였고요. 허타오는 차량 제어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전기차랑 자율주행 기술의 잠재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야, 이게 자동차 산업의 미래구나 라는 걸 직접 체감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중국은 정부 주도로 강력한 전기차 지원 정책을 시행하던 때였습니다. 이 보조금,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등을 제공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2014년에 7만 5천 대 수준에서 2015년에는 21만 대로 진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헝 그리고 허타오 씨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이니? 라고 생각하게 되죠. 본인들이 앞으로 미래차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기차 회사를 창업하면 야, 이거 혁신적인 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였던 이 둘이서 회사를 창업하기에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죠. 자동차 사업이라는 건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디자인하는 데에도 돈이 들고 설계, 검증, 생산하는 데에도 돈이 들고 심지어는 팔 때도 돈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금을 가지고는 시작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이 샤헝과 허타오 입장에서도 이게 누가 좀 자금을 든든하게 좀 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로 허샤오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허샤오펑이라는 사람은 2004년에 중국 최대의 모바일 브라우저 회사 UC웹을 창업해서 2014년에 알리바바의 이 회사를 43억 달러에 매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거의 6조 원이라는 거액의 회사를 판 겁니다. 그래서 허샤오펑은 이 UC웹을 매각하고 나서 이 자금을 바탕으로 전기차 회사를 만들 계획을 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 회사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BMW나 GM이나 이런 많은 회사들이 i3나 볼트나 이런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허샤오펑이 보기에는 이 회사들이 만드는 전기차들은 전기차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게 전기차를 내놓긴 했는데 이게 내연기관을 그저 전기 모터로 바꾸는 수준의 전기차라서 요거를 미래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샤오펑이 생각한 전기차는 소프트웨어와 AI가 중심이 되는 이 바퀴 달린 로봇이었죠. 그래서 본인의 이런 비전을 어떻게 하면 좀 현실화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인재를 찾다 보니까 이 샤헝과 허타오라는 이 GAC의 실력 있는 엔지니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샤오펑은 자금을 지원하고 샤헝과 허타오가 차량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 2014년 8월 14일에 중국 광저우에서 샤오펑 모터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샤오펑은 중국의 테슬라를 목표로 전기차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전기차 회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 중국차 회사들은 일단 차를 내놓고 보잖아요. 아직 충분히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차들인데도 불구하고 컨셉트카든 뭐든 일단 차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오펑은 사업 초기에 차를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허샤오펑의 네트워크, 이 소위 인맥을 바탕으로 알리바바, 폭스콘, IDG
캐피탈 이런 회사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용 OS, 배터리 모터, 제어기 뭐 등등 이 전기차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내재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2018년에 처음으로 내놓게 된 차가 G3라는 SUV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나오자마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 실내를 보면 테슬라 모델 S가 이렇고 샤오펑 G3가 이렇습니다. 야, 이건 진짜 너무 비슷하죠. 중국의 테슬라가 되겠다더니 그게 테슬라를 베끼겠다는 소리였냐?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 차 중에서는 획기적인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 그리고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하면서 샤오펑이 어떤 전기차를 추구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그 첫 번째 모델로 G3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샤오펑은 G3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차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2020년에 P7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이 P7을 내놓으면서 X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놨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면 고속도로 진입부터 진출까지 차량이 알아서 자동으로 차선도 변경하고 추월하고 고속도로 최고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고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기능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걸 하는 회사가 꽤 많지만 2020년 당시에 5년 전입니다. 이걸 하는 회사가 테슬라 말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X파일럿을 앞세운 P7이 중국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이 성공을 발판으로 2020년 8월에 샤오펑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2021년에는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이중 상장을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샤오펑 P7과 이중 상장을 성공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차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중형 SUV G9, 중형 쿠페 SUV G6, 대형 MPV X9 등등 이 G 시리즈는 SUV, P 시리즈는 세단, X 시리즈는 MPV 이런 식으로 차들을 줄줄이 쏟아냈고요.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도 도심 구간까지 지원되는 XNGP까지 발전이 되고 또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겠다면서 자체 AI 칩 튜링 개발에도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제 샤오펑은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 적극적인데요.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제조사 마그나 슈타이어와의 협력을 통해서 유럽 현지 생산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EU 관세 장벽을 넘어서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적인 행보로 풀이가 되고요. 유럽 공략에 이어서 우리나라, 일본 등 이웃 국가 공략도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샤오펑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샤오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술에 대한 집착을 하는 브랜드라고 하죠. 샤오펑의 차별화된 강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XNGP입니다. 이 샤오펑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무기죠. 원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X파일럿이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차량을 추월하고 진출입로를 빠져나오고 이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XNGP라고 해서 샤오펑 내비게이션 가이디드 파일럿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복잡한 도심도로까지 차가 스스로 주행합니다. 샤오펑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가 신호등을 인식하고요. 비보호 좌회전도 하고 공사 구간이나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등 이런 돌발 상황에 스스로 차가 대처하면서 주행합니다. 사실상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이 포인트 투 포인트 자율주행에 근접한 거고요. 지금 중국의 리오토, 화웨이, 샤오미, 최근에는 비아디까지 수많은 회사들이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샤오펑의 XNGP가 가장 최상위 권의 기술을 갖춘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다, 고화질 카메라, 레이더 등등 이 업계 최고 수준의 센서를 아낌없이 탑재하고 이 센서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오린 X칩 같은 고성능 칩을 사용하는데요. 최근에는 라이다 센서를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테슬라식으로 이 카메라만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칩은 자체적인 튜링 칩을 개발해서 탑재하겠다고 해요. 이 샤오펑의 발표에 따르면 엔비디아 오린 X칩보다 컴퓨팅 성능이 3배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샤오펑의 일방적인 발표니까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이런 칩을 스스로 개발해서 하드웨어 독립성까지 확보하려는 건 대단하긴 하네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직접 최적화해서 이 기술 발전 속도를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샤오펑의 차별화된 강점 두 번째는요.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모빌리티 전체를 아우르는 회사라는 겁니다. 샤오펑은 스스로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기업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꿈꾸는 미래가 이 도로 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 말만 그런 건 아닌 것이 샤오펑은 플라잉카를 만듭니다. 자회사 샤오펑 에어로 HT를 통해서 수년 전부터 플라잉카를 개발해 왔고요. 지난 상하이 모터쇼에는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는 실제 모듈형 플라잉카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륜 자동차에 2인승 EV톨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동차에 이 EV톨이 실려서 충전돼 있다가 필요할 때 나와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컨셉트가 아닙니다. 가격은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거의 1억 9천만 원이 넘는데도 이미 2,000대 이상 사전 주문을 확보한 실제 프로젝트고요. 유인 시험 비행을 하는 영상도 공개됐어요. 야, 이걸 진짜 만든다는 건가? 사실은 현대차도 그렇고 이런 EV톨은 여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 항공 관련 규제는 자동차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고 복잡해서 이게 현실화되는 건 이건 적어도 2030년대 중후반은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샤오펑은 당장 내년에 이걸 양산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고 실제로 이게 판매가 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남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자동차와 드론이 결합된 형태, 미래 도시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샤오펑은 중국의 테슬라라는 별명답게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듭니다. 아이언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키는 178cm에 무게는 70kg이고 이미 광저우 공장에 투입시켜서 조립 공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138억 달러를 투자해서 로봇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정과 사회 전반에 이 로봇을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샤오펑은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플라잉카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미래 비전이라는 이 두 가지 강력한 축을 바탕으로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강점만 있는 회사는 아니죠.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는 회사인데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아쉬운지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오펑 브랜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건 역시 만성적인 적자 구조입니다. 기술 개발, 특히 자율주행이나 플라잉카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막대한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직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재무 상태를 보면요, 2023년에 연간 순손실이 103억 8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조 9,800억 원이고요. 2024년 1분기에도 13억 7천만 위안 순손실, 2024년 3분기에도 18억 1천만 위안 순손실. 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분기당 수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2분기, 3분기에 샤오펑의 차량 판매 부문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요, 마이너스 8.6%, 마이너스 6.1%를 기록했습니다.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원가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샤오펑 스스로 본인들의 정체성을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연구개발비도 꾸준하게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당장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플라잉카나 로봇 같은 이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 자체가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의 차를 산다는 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또 중국 내에서 샤오펑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보면요, 스마트카를 표방하는데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나 차량의 감성적인 품질 측면에서는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OTA를 할 때마다 기능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공조 시스템 로직이 이상해진 적도 있다고 하죠. 차가운 바람이 계속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뭐가 많기는 한데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라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또 실내 마감이 경쟁 중국차 회사들에 대비해서 떨어진다는 아쉬움도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샤오펑은 프리미엄한 느낌을 주는 브랜드는 아니고 그냥 대중 브랜드에 가깝다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 샤오펑이 진출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역시 AS 인프라가 될 겁니다. 국내 서비스 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또 샤오펑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안 된 브랜드다 보니까 부품 수급망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품들을 스스로 내재화했죠. 예를 들면 앞으로 한국에 들어올 지커 같은 경우는 많은 부품들이 같은 지리그룹에 있는 볼보 폴스타랑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AS하는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급할 수 있게 될 텐데 샤오펑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 부품이 공유되는 브랜드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AS 소요가 발생했을 때 바다 건너 중국에서 빠르게 부품을 수급하면 되기야 하겠지만요, 서비스 센터나 AS 관련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샤오펑 그러면 한국 시장에 어떤 차를 내놓게 될까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언론 보도라든지 해외 시장 출시 전략 등을 종합해봤을 때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형 SUV G6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로 보나 디자인으로 보나 이건 대놓고 테슬라 모델 Y랑 직접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럽에서도 샤오펑 판매의 67%를 차지하는 모델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일단 샤오펑의 최고 장점 튜링 AI 칩을 탑재해서 도심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엑스파일럿 4.0을 탑재했다고 하고요.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중국 기준으로 725km라고 하는데 아마 국내 기준으로는 500km 정도 되겠죠. 중국 시작 가격은 176,800위안, 우리 돈으로 3,500만 원 시작입니다. 국내에서는 배 타고 건너와야 되니까 이 가격에 나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4천만 원대 초반 가격에 나온다고 하면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국내 도로에서 포착된 세단 P5입니다. 길이 4,800mm 정도의 전륜구동 준중형 세단이고요. 기아 EV4보다 살짝 큰 차입니다. 특장점이라면 이 라이다 2개를 장착해서 역시 첨단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174,900위안, 우리 돈으로 3,400만 원부터 시작하기는 한데 이거는 살짝 구형 모델이라 지금 중국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고 북유럽 시장에서만 살짝 판매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P5가 국내에 출시되게 된다면 재고 처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돼요. G9이나 P7 같은 플래그십 라인업도 유력한 후보입니다. 샤오펑이 유럽이나 홍콩 등 다른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주력으로 내세우는 플래그십 모델들이죠. 이 브랜드를 런칭할 때 기술력을 먼저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차들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G9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에 앞좌석 킨 시트, 중앙부터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14.96인치 듀얼 스크린에 최고 출력도 551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3.9초에 불과하다고 해요. P7은 이번에 IAA에서 새로 공개한 모델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아예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차인데요. 디자인이 그래도 이건 좀 괜찮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전 계약 6분 만에 1만 대 계약을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크기를 보면 길이가 5,017mm입니다. 거의 그랜저급의 길이를 갖춘 세단인데 이 자체 튜링 AI 칩을 활용한 도심 자율주행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고 주행거리는 WLTP 기준 820km, 듀얼 모터 사륜구동 모델로 최고 출력 586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3.7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도 장착된다고 하죠. HUD의 크기는 무려 87인치, 그러면서도 가격은 25만 위안, 우리 돈으로 4,8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는 기아 EV5를 살 돈으로 딱 이 샤오펑 P7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 나와봐야 가격은 제대로 알 수 있겠지만요. 네, 오늘은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샤오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샤오펑은 명확한 양날의 검을 가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과 플라잉카 로봇으로 대표되는 혁신적인 미래 비전을 갖추고 있고, 특히 이번에 공개된 신형 P7 같은 모델은 정말 4,800만 원대 가격대로만 출시된다면 한국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샤오펑의 이면에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라는 재무적 불안정성,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편견과 AS 인프라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과연 샤오펑은 이 모든 우려를 딛고 혁신적인 기술력 하나로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샤오펑의 한국 출시에 대해 기대되는 점 혹은 우려되는 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